안녕하세요. 은퇴한 뱅커 스토리의 은뱅커입니다. 이번 스토리에서는 지난 스토리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17년 은행생활 동안 잦은 발령과 수많은 고객 상담을 통해 제가 터득한 절대 걸러야 할, 멀리해야 할 직장 동료 특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멀리해야 할 직장 동료 특징 3가지는 회사를 떠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걸러야 할 유형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주변에 있다면 빠른 손절 추천드립니다.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멀리해야 할,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직장 동료의 특징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회사 내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행해지는 아주 나쁜 심리적 지배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사례가 많고 다들 아시는 개념이라 생각하기에 회사 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약, 약강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신보다 직급이 높거나 상대방이 직급이 높은 사람과 친하거나 집안이 좋거나 심지어 상대방이 돈이 많아 보이면 절대 가스라이팅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용해야 할 불안 심리를 상대에게서 못 찾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목매어 있는 승진도 그에 따른 연봉 증대도 이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너무나 찌질하게. 다른 특징으로는 다 너를 위한 거야. 나는 이번 일로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안 되면 너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 라는 말들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합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는데, 그래야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잃고 자신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달변가입니다.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합니다. 임기응변에도 능하고 자기 방어에 특출난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은 스스로 단단해지거나 조력자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입행 초기에 딱 그런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직속 선배와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저는 단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를 지켜주신 당시의 과장님은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범죄입니다. 애초에 범법자를 곁에 두지 않음으로써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멀리해야 할 동료는 입이 주관적이고 과거형인 사람입니다. 입이 주관적이라는 말은 너무 자기에게 큰 나머지 셀프 칭찬도 모자라 내로남불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은행 동기 형이 입행 후 3년 정도 지났을 때 본인이 이번에 승진할 거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때는 승진할 연차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결국 그 형은 그때 승진을 못했고, 제가 승진하고 나서도 3년이나 지나 뒤늦게 승진을 했습니다. 하늘은 청기누설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입이 주관적인 사람들은 뒷담화를 자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당신 욕을 할 사람입니다. 절대 그 뒷담화에 동조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뒷담화를 했는데 저는 상대방이 앞에 있어도 똑같이 말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호불호가 강한 편인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걸 알기 바랄 정도로 티가 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앞에 있었어도 저는 똑같이 말했을 거라 소문이 돌아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뒷담화만 했습니다. 입이 과거형인 사람은 라떼로 대표되는 자신의 영웅담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를 기억할 때 기억의 재구성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여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억은 약해지고 긍정적인 기억만 미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재구성된 기억은 영웅담으로 표출되며 특히 직급이 낮은 동료에게 무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영웅담을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검증 방법은 간단한데, 그 당시 같이 근무한 동료들에게 팩트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은 미화된 기억인 것을 확인했으며 과거 속에 사는 그 사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이빨을 지닐 수 없게 된 존재들은 과거 자신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강했는지 떠올리며 현재를 보호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과거는 실제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보니 안타까운 사람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스토리는 조만간 과거형을 접고 현재, 미래로 나아갈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멀리해야 할 동료는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거지근성은 제가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것보다 잘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지근성은 공짜를 바라거나 자신의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을 바라는 특성인데, 절대 부자가 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지근성은 시기, 질투로 이어지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지만 결국은
소탐 대실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프로 불편으로 가치 있는 것 자체로 나도 불행해지는 느낌이 들기에 멀리 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 꽂힌 승진철에 이런 분들의 활약이 빛이 나는데, 같이 근무했던 선배 대리님은 후배인 제가 보기에도 승진을 하기엔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고객을 위해 준비된 은행 사은품을 가져가고 누군가 실적 우수상을 받게 되면 그 포상금보다 큰 금액을 쏘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대리님입니다. 저는 은행 생활을 하며 모셨던 많은 임원분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임원 승진하셨을 때 단 한 번도 먼저 승진턱 내시라는 말을 안 해봤는데, 딱 한 분 제가 최근까지 모셨던 임원분이 저녁을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 임원 승진에 네가 지분이 굉장히 큰데 왜 밥 사달라는 말을 안 하냐. 제 대답은, 저는 언제든 제 지분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굳이 제가 먼저 말해서 제 지분 깎아먹을 일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은행 생활을 하며 본 여러 선배님들 중 영업, 은행 선후배와의 관계, 엑셀, PPT 등 사무 능력, 업무 방법 등 소위 최근에 말하는 육각형 인간인데 인물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담화를 하니 멀리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친하게 지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에서 소위 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그들을 활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직이라는 울타리를 넘는 순간 초라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퇴직자 연수 때도 지위를 이용해 저를 포함한 많은 후배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지점장님이 점심 먹을 사람이 없어 저와 저희 일행에게 같이 먹어도 되냐고 초라하게 물어보셔서 쿨하게 같이 먹어드렸습니다. 역시나 과거 얘기만 하고 제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부러워만 하다 가셨습니다. 인과응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 스토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을 잘 파악하셔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을 생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토리에서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음 스토리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